안녕하세요. SB 웨딩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다는 국제결혼. 하지만 심각한 혼인율과 출산율 저조 현상으로 인하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베트남 국제결혼의 방향과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많은 베트남 여성과 연애를 통한 만남을 가졌었고, 또한 중매업체를 통해 여성을 소개받는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결혼에 성공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혼이나 국제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성이 남성을 향한 결혼에 대한 진정성과 적극성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요? 물론 서로 간의 기대치와 눈높이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과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한국 남성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과의 많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손실을 경험하시거나 혹은 이로 인해 자존감을 잃고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좀 더 수월하게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으로 국제결혼을 고민하시거나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저도 막상 시도해보니 국제결혼도 생각보다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현실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국제결혼 업체의 수익 구조상 신랑 신부와의 매칭과 결혼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지는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랑의 입장에서는 많은 리스크와 변수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작년 4월에 베트남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하노이 인근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총 비용의 50% 이상 거액을 해당 업체에 지불했고, 교제 과정 중에 여성에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진행을 중단했지만 결국 저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 여성은 호치민 공과대학을 졸업했고 건축 설계 및 분양 업무를 하는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경쯤에 베트남 남성과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그녀의 페이스북을 좀 유심히 확인해 보니까 그녀는 간간히 무당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들과 사진들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업체에서 이혼 판결문이라고 저한테 제공했던 베트남어로 된 서류를 번역해 보니까 이혼 판결문이 아니라 이혼 진행 중이라는 그런 단순한 확인 서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과대학 졸업장과 건축설계사 자격증도 요청했지만 분실됐고 재발급이 어렵다는 이상한 변명만 할 뿐 그 어떤 사실도 진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업체는 계약상 다른 여성을 소개해 주면 되니 그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은 환불해 줄 책임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불신으로 가득한 그 업체를 믿을 수 없고 재차 환불을 요구했지만 파렴치한 업체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법적으로 소송도 상관없으니 알아서 하더라군요. 참 막상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보니까 국제결혼 관련 법령의 허술함을 악용해서 많은 업체들이 신랑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와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참 씁쓸한 현실이죠.
제 경험을 통해서 단편적인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피해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또 다른 케이스의 피해 사례가 되지는 않을까요? 참 사람을 만나서 소개받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물며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자라온 성장 환경과 여러 가지들이 다른 상태에서 서로가 만나게 되는 국제결혼은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문제점들과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하리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국 땅 멀리 타지에 가서 여성을 만나고 교제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여성의 마음을 알고 여성의 진실성을 하루 이틀 만에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업체를 컨택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여성을 소개받는 것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저는 연애결혼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도 직접 1년 이상 2년 가까이 다양한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과 연애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현지까지 방문해서 만나봤지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어플 통해서 만나는 것들은 어떤 조건적인 부분이 선제적으로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대치와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한국 남성들의 금전을 탈취하고 한국 남성들을 이용해서 사기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사기를 당했죠. 현지의 여성을 만났는데 큰 돈은 아니었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통해서도 큰 돈을 손실을 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하고 또 고민하던 중에 지인 소개도 시도해보게 되었어요. 베트남에 아는 가이드 친구와 또 현지인들, 또 직업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친인척과 인맥을 통해서 간간히 베트남 여성을 한국 분한테 소개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연락이 닿아서 또 소개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속전속결로 빨리 결혼을 하기를 원했고 한국에 가서 돈을 벌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금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난 지 이틀, 3일 그 안에 결혼을 결정하라는 그런 주선자의 얘기를 듣고 이게 업체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국은 업체를 통해서 여성을 소개받았죠.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마담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것인데 과연 그 마담이 그 아가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그 아가씨가 정말 진심으로 한국 남성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모든 것은 신랑의 몫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신랑 스스로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경험이 많고 나름 노하우가 있고 많은 여성들을 경험한 그런 업체 사장이라면 분명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 사장들은 여성을 직접 모집하거나 여성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을 소개하는 모든 부분의 전권에 대해서는 마담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 사장이 여성을 검증하고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구나, 내가 검증해야 하고 내가 고민해야 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국제결혼 업체를 통한다 한들 결과가 안 좋다면 솔직히 누구한테 하소연 한들 모든 것을 보상받거나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기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도해보자. 교차 검증이라는 것입니다. 업체 사장이 서류상으로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신랑에게 전달을 하고 또 여성을 소개한 마담은 적극적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여성의 부모님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신랑을 찾아서 매칭시켜주는데 전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이나 또 여성을 직접 만나서 지인들을 통해서 또 여성의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들의 분위기와 또 환경적인 부분들을 직접 보고 과연 내 배우자가 결혼 후에 나랑 잘 살 수 있을지 또 나에 대해서 정말 결혼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담을 만나느냐, 어떤 업체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목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듣고 경험하고 그런 재반 지식을 통해서 과연 이 여성이 나에게 맞는 여성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사전 교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업체들이 이전처럼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거나 성혼시키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출발 전에 여성의 프로필과 또 영상통화 또 여성의 SNS를 통해서 서로 간의 교감과 친분을 만든 후에 현지로 가서 여성을 만나고 데이트하는 방식이죠. 사실 이 방법이 업체를 통한 결혼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 매칭, 사전 연애 결혼 방식이라는 서비스를 저희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가씨를 소개받아서 현지에서 데이트를 하고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또 고작 며칠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뿐입니다. 아니면 가계약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세 달 정도의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재차 방문해서 여성을 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소개한 마담이 그 기간 동안에 여성에 대해서 신랑과 함께 충분히 검증을 해줄까요? 여성의 사생활이나 경제적인 씀씀이나
신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누가 확인해 줄 수 있고 누가 대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떠안고 가는 것은 신랑의 몫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차 검증이라는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특정 지역에 불특정 여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소개하는 마담이라면, 또 업체라면 직접 여성을 만나고 여성의 부모님과 여성의 지인들까지, 또 여성의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그 여성의 사생활과 성향, 또 경제적인 수준, 직업 등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신랑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이나 직접 만나기 힘든 거리에 있는 여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한두 시간 안에 거리에 있는 여성들을 직접 컨택하고 그 여성들과 잦은 미팅과 또 여성의 부모님,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결혼에 대한 진중한 대화와 또 한국 신랑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모든 변수와 문제점에 대해서 신랑 측과 신부 측이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개연성을 열어두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매칭이 시작되고 연애가 진행되고 결혼 후 한국에 오는 과정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혼 전, 결혼 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주선자는, 또 마담은 신부에 대한 사생활과 신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공유함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문제점들과 어떤 트러블로 인해서 신랑과 신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서로 간에 숨기거나 비밀스러운 문제점들은 없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신랑도 그런 내용들을 검증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지만 신랑 혼자 멀리 떨어진 신부의 사생활을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현지에 있는 스텝이나 주선자들이 여성을 자주 만나고 여성의 지인들이나 여성의 직장 동료나 여성의 가족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신랑과 공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 간의 감정 싸움이나 경제적인 트러블로 인해서 다소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오해와 이해가 쌓이고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에 입국 후에도 크나큰 문제로 부부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들을 공유하고 오픈하고 상의해가면서 더 진지하고 돈독한 부부관계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국제결혼 매니저와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업무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고 제가 직접 검증하고 제가 와이프와 함께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엄선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신랑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많은 커플들이 만족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감사와 기대를 더욱더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을 만한 지인이 있다면, 믿을 만한 업체가 있다면 이러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성공적인 국제결혼이 되시기를 응원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